여러분은 술 한 잔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로 알고 계신가요? 퇴근 후 피로를 풀어주는 소주 한 잔, 친구들과 나누는 시원한 맥주, 명절에 어르신들이 즐기시는 막걸리까지 술은 우리 일상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숙한 술들이 특정 상황에서는 우리 몸의 혈당을 위험할 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마시던 그 술 한 잔이 어떻게 혈당을 곤두박질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음주를 즐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최근 응급실에 실려온 한 70대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 전 막걸리 한 사발을 드신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알고 보니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저혈당 쇼크였던 것이죠. 이분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당뇨병도 없었지만 단지 빈속에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음주 습관이 때로는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 후 발생하는 저혈당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접하는 막걸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막걸리는 쌀을 발효시켜 만든 우리나라 전통주로 그 달콤하고 구수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술이죠. 하지만 바로 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높은 탄수화물과 당분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막걸리를 마시면 처음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우리 몸의 간이 알코올 해독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이 긴급 상황 처리를 위해 정상 업무를 중단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때 간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포도당 생성을 멈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막걸리의 당분과 발효 특성이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위험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공복에 막걸리를 마실 경우 그 위험성은 배가 됩니다. 위장에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면 간은 더욱 급격하게 포도당 생성을 중단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저혈당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듯이 우리 몸도 에너지원인 혈당이 부족해지면 의식을 잃거나 쓰러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막걸리를 공복에 마신 60대 이상 환자의 약 30%가 저혈당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의식을 잃고 낙상하여 골절상을 입기도 했으며 심한 경우 뇌손상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전통주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막걸리가 사실은 이렇게 조심해야 할 술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술은 바로 소주입니다. 소주는 막걸리와 달리 당분이 거의 없는 증류주인데 그렇다면 안전할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소주의 높은 알코올 도수가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 몸에 가는 독성 물질인 알코올을 해독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마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불을 끄는 데 집중하는 것처럼 간도 고농도 알코올이 들어오면 다른 모든 기능을 멈추고 해독 작업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포도당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죠. 특히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의 경우 약물이 계속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동안 간은
포도당을 만들지 못하니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에서는 고도주류를 혈당 모니터링 없이 마시면 저혈당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소주 반병을 마신 당뇨병 환자의 혈당 변화를 추적했는데 음주 후 2시간부터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새벽 시간대에는 정상 수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수면 중 발생하는 저혈당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 무서운 것은 소주를 마신 후의 취기와 저혈당 증상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어지러움, 두통, 의식 혼미 등의 증상이 나타나도 단순히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고 이로 인해 적절한 응급조치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를 마실 때는 반드시 안주와 함께 그리고 혈당 체크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술은 맥주입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은 더운 여름날 최고의 선택처럼 느껴지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맥주에는 보리에서 나온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마신 직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가 정상에 오르듯이 혈당이 치솟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간이 알코올 해독에 집중하면서 포도당 생성을 멈추는 동시에 앞서 올랐던 혈당에 대한 반응으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혈당이 급락하게 됩니다. 이를 반동성 저혈당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롤러코스터가 정상에서 급격히 떨어지듯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과 탄수화물이 동시에 들어있는 음료는 초기 혈당 상승 후 2시간 내에 급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고령층에게 맥주는 더욱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맥주의 이중적인 혈당 변화가 더해지면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한 70대 당뇨병 환자는 저녁 식사와 함께 맥주 500ml 한 캔을 마신 후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 응급실로 이송되어 생명은 건졌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죠. 맥주의 달콤하고 시원한 맛 뒤에 숨겨진 이런 위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맥주 한 캔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술은 당분이 높은 와인류입니다. 스위트 와인, 셰리, 포트 와인 같은 달콤한 와인들은 그 매력적인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위험한 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와인들은 포도의 천연 당분에 더해 추가로 당을 첨가한 경우가 많아 한 잔에도 엄청난 양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액체 사탕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많은 당이 한꺼번에 체내로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이에 대응하여 대량으로 분비된 인슐린 때문에 곧바로 혈당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런 극심한 혈당 변동은 우리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며 특히 혈관이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WHO 자료에서도 달콤한 와인은 초기 혈당, 급등 이후 급락하는 경향이 있어 고령자는 특히 주의해야 할 음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디저트 와인 한 잔을 마신 60대 이상 참가자들의 혈당 변화를 관찰했는데 음주 후 30분 만에 혈당이 정상 수치의 2배 가까이 올랐다가 2시간 후에는 정상 수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극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변동은 단순히 어지러움이나 무기력감을 넘어 의식 소실이나 경련, 심한 경우 혼수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와인의 우아한 이미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와인 한 잔의 달콤함이 가져올 수 있는 쓰디쓴 결과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식후 디저트 대신 달콤한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 이미 식사로 올라간 혈당에 와인의 당분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빈속 음주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마치 안전장치 없이 번지점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장에 음식이 없으면 알코올이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간으로 직행하게 되고 간은 즉시 모든 기능을 중단하고 알코올 해독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공복 상태에서는 이미 혈당이 낮은 상태인데 여기에 알코올로 인한 포도당 생성 중단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공복에 술을 마시면 기운이 허하고 간 기능이 저하된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을 만큼 이는 예로부터 알려진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젊은 사람들보다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빈속 음주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응급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저혈당으로 응급실을 찾은 고령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평소 건강했던 분들로 단지 저녁 식사 전 반주를 즐기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경우였습니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빈속 음주로 인한 저혈당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발견이 늦어져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때 동료들과 가볍게 한 잔, 저녁 식사 전 피로를 풀기 위한 한 잔. 이런 일상적인 음주 습관이 실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빈속에 마시는 술 한 잔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제는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내 몸을 망치는 최악의 조합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이 공복에 술을 마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약물은 계속해서 혈당을 낮추는데 간은 알코올 때문에 포도당을 만들지 못하니 혈당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술과 단 음료를 섞어 마시는 것도 매우 위험한데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와 술을 섞으면 처음에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다가 이후 더 심하게 떨어지는 극단적인 혈당 변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운동 직후 술을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 운동으로 이미 혈당이 소모된 상태에서 알코올까지 더해지면 저혈당 위험이 배가 됩니다. 특히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땀을 뺀 후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탈수 상태에서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도 절대 금물인데 이런 약물들이 저혈당 증상을 감지하는 능력을 떨어뜨려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술을 마셔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최고의 조합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것인데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포함된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급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나 치즈 같은 지방이 풍부한 안주는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술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키고 탈수를 예방하여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저당 주류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인데 드라이 와인이나 라이트 맥주, 증류주를 무가당 믹서와 섞어 마시면 혈당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면 알코올 대사를 돕고 간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안주로 먹는 것도 좋은데 이런 음식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알코올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음주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술을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식사를 하셨는지, 혈당 측정기를 준비했는지, 저혈당 대비 간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중에는 한 잔당 물 한 잔의 원칙을 지키고 매 시간마다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술을 마신 후에는 잠들기 전 반드시 혈당을 측정하고 정상 범위보다 낮다면 가벼운 간식을 먹고 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다음날 아침에도 혈당을 체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코올의 영향은 스문의 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설명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에 응급 연락처와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저장해 두면 위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스스로 저혈당 위험도를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술을 마신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린다면 저혈당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갑자기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거나 두통이 시작된다면 즉시 혈당을 체크해보세요. 셋째, 시야가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이미 위험 단계에 접어든 것이므로 즉시 당분을 섭취하고 필요하다면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넷째, 평소보다 술이 빨리 취하는 느낌이 든다면 저혈당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극심한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밤사이 저혈당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음주를 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결과 위험 신호가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음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막걸리, 소주, 맥주, 달콤한 와인, 그리고 무엇보다 빈속 음주는 모두 저혈당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과 당뇨병 환자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와 함께 마시기, 적정량 지키기, 저당 주류 선택하기, 정기적인 혈당 체크, 그리고 저혈당 대비책 준비하기라는 5가지 안전 수칙만 지킨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음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속 음주는 절대 금지라는 것,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